우리가 색깔별로 하루에 2개 내지 3개를 돌아가면서 먹으면 우리가 필요로 한 화학 케미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예, 안녕하십니까. 2가지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더블시킴입니다. 오늘은 과일과 채소 속에서 풍부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이 어떤 성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얻는 이점,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어떻게 직결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2가지 암을 극복하며 얻은 경험으로 들려드리는 건강과 행복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에 채식은 곧 건강에 관한 식사이고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직장에서 스스로 비건주의를 말을 하시고 이러한 직장인들 때문에 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회식 때 샐러드가 가능한 식당으로 찾거나 아니면 그런 비건이 가능한, 그러니까 고기 말고 채소로만 식사가 가능한 메뉴가 있는 식당을 찾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고요. 그리고 특히 여직원들, 남직원들도 들어가 있지만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를 해서 샐러드로 도시락을 싸오거나 하는 직원들이 아주 많이 늘어난 것을 심심찮게 느끼고 있습니다. 22년도 한국식 생활문화학회에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채식, 그러니까 비건주의 또는 채식을 하는 목적이 뭐냐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거기서 36.3%는 건강을 위해서, 동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본인은 채식을 한다는 답한 분이 34.7%, 이와 유사한 내용이겠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채식을 한다는 분이 15.1%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채식의 동기에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건강임을 저희가 여러가지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식을 먹는 것도 여러가지 한 가지만 드시려는 분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파이토케미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은 채소가 또는 과일이 여러가지 외부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화학 물질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차별화된 부분이 뭐냐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이 저희가 소위 말해서 영양학적으로 필수 영양소로 언급이 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에는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게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저희가 푸드, 그러니까 식물 또는 음식의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저희가 소위 말해서 생각하는 단백질, 그리고 지방, 탄수화물 같은 것들은 사실은 피라미드 구조에서 상위층에 속하는 구조이고요. 저희가 많이 먹어야 되고 실제로 식사의 비중에서 아주 높게 가져가야 될 부분은 결국 과일과 채소이고, 그 과일과 채소에 가장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은 저희 몸속에서 일단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요. 항산물질이 많아지면 결국 우리의 노화가 줄어들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재료로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 여러 가지 천연 효소의 활동이 많이 있는데, 식사를 통해서 어떤 소화를 통하거나 아니면 저희 노폐물을 배출하는 여러 가지 효소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효소를 자극하는 역할을 파이토케미칼이 진행을 하고요. 우리의 몸속에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우리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균을 없애는 향균 작용도 진행을 하는데, 특히 그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이 효과에 아주 항균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염증 요인을 줄이거나 항염증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파이토케미칼이 너무 많잖아요. 식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종류가 너무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이 파이토케미칼은 색깔별로 파이토케미칼이 담아져 있는 효소가 비슷비슷하게 담아져 있어서 우리가 색깔별로 하루에 2개 내지 3개를 돌아가면서 먹으면 우리가 필요로 한 화학 케미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칼을 5가지로 크게 구분하면, 첫째는 옐로우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이트군, 세 번째는 퍼플군, 네 번째는 그린군,
다섯 번째는 레드군이 되겠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푸드, 즉 레드군입니다. 빨간색을 가지는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레드푸드 하면 주로 뭐가 떠오르시죠? 제가 그림 속에 표현해 놓았듯이 토마토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결국 베타카로틴처럼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그런 성분은 아니지만 체내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의 심혈관 질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혈당을 낮추어 주고, 또 한 가지는 남자분들이 어떤 전립선 때문에 나이가 들면 고생을 하는데 이 전립선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전립선에 대한 비대증 같은 것이 늦게 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질하고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알다시피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의사들이 뭐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그런 농담도 있는데, 그만큼 항암의 효과, 질병 예방 효과가 큰 음식이 토마토이고, 그 토마토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라이코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량이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74%가 충분히 파이토케미칼을 먹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것에 속하는 과일들은 석류도 들어가지만 토마토, 수박, 산딸기, 붉은 열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이토케미칼의 종류는 옐로우 파이토케미칼은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띠는 과일이나 채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옐로우 푸드에는 주로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냐면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라는 파이토케미칼은 우리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 물질이고요. 비타민 A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력을 유지를 시켜거나 시력을 도움이 주는,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세포의 재생력을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폐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위나 어떤 대장이나 소장의 어떤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로 우리의 소화기 전반에 있어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통계에 의하면 80% 정도가 충분하게 옐로우 오렌지 색깔의 파이토케미칼을 잘 먹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요. 주요한 음식으로는 당근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 고구마, 살구, 오렌지, 파인애플, 귤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퍼플 푸드입니다. 퍼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블랙 푸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퍼플 블랙 푸드는 보라색이나 까만색을 띠고 있고, 많이 들어가 있는 파이토케미칼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안토시아닌이라는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뉴스나 건강상식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성분인데요. 특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유리 라디칼에 의한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데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따라서 우리의 노화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혈압 조절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혈전이 가끔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갑작스런 심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파이토케미칼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즉 혈전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낮추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블랙푸드의 가장 대표적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에 의하면 76%가 충분히 먹지 않는다고 돼 있고, 비슷한 여기에 속하는 채소나 포도, 그리고 자색 고구마, 가지, 적색 양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린푸드입니다. 그린푸드는 상당히 광범위한 파이토케미칼을 포함하고 있는 종류인데요. 왜냐하면 그 그린푸드는 실제적으로 종류나 범위가 상당히 넓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에 알아볼 파이토케미칼은 클로로필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인데요. 일단 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많이 주는 파이토케미칼이고, 세포의 재생 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받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리고 그 눈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루테인도 사실은 그린푸드 계열의 파이토케미칼에 속해져 있고요. 인돌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켈이나 니콜리나 또는 양배추 같은 십자화 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파이토케미칼이고, 어떤 영향을 가지냐면 DNA 손상을 예방함으로써 암 발생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 외에 시금치는 엽산과 비타민 K,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히 들어있어서 시금치 자체만으로도 그린푸드에 속하면서도 아주 독특한 파이토케미칼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녹색 채소를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실제적 필요량보다 69% 정도가 충분히 먹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요. 주요 식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브로콜리랑 그다음에 시금치, 케일, 아보카도, 키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트푸드를 살펴볼게요. 파이트푸드는 가장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이 안토잔틴이라는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안토잔틴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은 우리의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고 이에 따라서 혈압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되는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리고 마늘은 좀 특수하게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또 포함하고 있고, 앞에서 봤지만 알리신은 항균작용에 아주 독특하고 탁월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저희가 아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감소, 이로 인한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트푸드는 83%가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생각이 통계에 나와 있고요. 양파라든가 버섯이라든가 하얀색의 브로콜리, 마늘 이런 것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이하게 케레스틴이나 EGCG 같은 파이토케미칼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군이 파이트푸드 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파이토케미칼을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에는 기본적으로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칼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몸속에 있는 수분과 나트륨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콩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속에 칼슘 수치가 높으면 심장마비 등의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녹즙을 한 2달 먹었을 때 피검사를 했을 때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서 녹즙을 끊고 다른 방법으로 그린푸드를 섭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파이토케미칼은 과일이나 채소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이며 색깔별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우리 몸에 항산화 외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5가지 색채에 대한 파이토케미칼의 성분과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레드푸드는 토마토가 대표적이고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항산화, 심혈관 및 전립선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두 번째, 옐로푸드는 당근이 대표적 식품이며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고 면역력 증진과 세포재생, 폐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블랙푸드는 블루베리가 대표적이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 노화지연,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그린푸드는 브로콜리, 케일이 대표적이고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은 간을 회복시키고 루테인은 눈 건강에 좋은 파이토케미칼입니다. 다섯째는 화이트푸드로서 마늘, 양파가 대표적이고 안토잔틴 성분은 혈압관리가 콜레스테롤 감소로 심장 건강을 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